있으면 뿌듯하잖아요. 우리나라 교보문고에 가도 이 아주 옛날 버전들의 책이 그냥 비슷비슷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도 한국 국사 칸이 있잖아요. 호주에 가서 그래도 잘난 척 하느라고 시드니의 대학 앞이랑 몇 군데 그런데 큰 책방 소개받아서 갔거든요. 그래서 호주사를 사야지 딱 그랬더니 호주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프리카 그 조그만 데 가봐도 다 자기네 부족 사도 있고 있는데 호주 38,000인가 그래요. 지금 국민소득이. 꽤 소득만 먹고 살만한데요. 호주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진짜로 반나절을 이자들이 지졌더니요. 뭐 80개의 키워드로 본 호주에 그런 거 하나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요. 우리는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면 한국은 독립운동의 영웅이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김구도 있고 뭐 이렇게 관순이 누나도 있고 그래서 속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가슴 찡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서 유관순 누나 생각하면 이렇게 막 뭐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고 안중근 얘기하면 이렇게 딱 싹 죽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물론 안중근 테러리스트라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고 김구는 미친 사람이라고 있긴 있어요. 있어도 전체적인 그런 합의가 그런 사람 욕하면 안 된다라는 합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 영웅이 한국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싫어한다는 거랑 상관없이 또 독립운동 했던 사람들은 우리가 좀 이렇게 한 수 접어주고 가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이 있는데요. 호주에 보니까 독립운동의 영웅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서 이렇게 막 봤거든요. 봤더니 한국은 독립을 자꾸 하자고 해서 독립을 거의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것도 그냥 당한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호주는 1900년에 컨페더레이션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연방 헌법이 생기면서 독립을 하거든요. 근데 보니까 19세기 후반에 영국이 파운드화 위기가 몇 번 오는데요. 그 중에 굉장히 강력한 파운드화 위기가 와요. 그리고 그 파운드화 위기를 깨다가 그러니까 잘 준비를 못해서 1차 세계대전이 터지는데요. 호주는 보니까 구조조정 당한 거더라고요. 식민지 중에서. 그러니까 그 모국인 영국이 보니까 이 좀 괜찮은 식민지는 인도 같은 데인 거예요. 거기는 뭐가 막 착 나고 가기도 빠르고 그다음에 전설도 있고 그러니까 인도는 내가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 미국도 막 안 한다고 개기고 그래서 포기한 거 아니에요. 캐나다도 뭐 모르겠다 그러고서 막 정리를 하면서 고비용 비용은 많이 들고 이렇게 저생산 구조 이런 거에 나라들을 이렇게 독립시켜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안 떨어지려고 막 그러거든요. 아니 진짜 그래요. 그래서 1960년대가 70년대까지가 호주가 그 자기네 국가에 맨 위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명박 위치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호주가 영국 여왕이에요. 영국 여왕이 그러니까 수상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네가 자기를 대표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독립된 후에도. 그러니까 그런 나라는 본인이 독립된 게 아니라 독립당한 거예요. 그래서 구조조정 돼가지고서 너는 영국에 이렇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막 너무 서러워해서 우리는 그럼 영연방이라도 하자 막 그러면서 막 그런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식민지라고 얘기했더니 막 화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식민지가 아니고 국민이다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일본한테 할 때 물론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우리는 한국 시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은 우리말 안 쓰는 거 싫어하고 우리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호주는 보니까 호주 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걸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김수영 얘기를 한 거거든요. 막 독립을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나라를 가졌을 때 뭔가 해보고 싶었던 그걸 가지고 있는 그 흐름이 어쩌면은 이명박 시대에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근데 그리고 한국의 사회과학 그리고 생각해보면 역시 이거에 가까워요. 우리나라 사회과학 풍토라는 게 좀 진짜 험불하거든요. 별거 없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진짜 이게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가도 또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 2년 전에 한 생각인데요. 제가 만약에 태국에 태어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2년 전에. 그러면 태국이나 대만 같은 나라하고 한국하고 차이가요.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의 출판 시장을 맨날 욕하잖아요. 1000권 팔리면 잘 팔렸다고 하고요. 10,000권은 진짜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회과학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선생님들이 책을 내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제 카운트 할 때 80권, 100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사고 일반 시중에서 팔리는 게 80권, 100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 거 빼고.
그러면 그렇거든요. 100명 보고 책 쓰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막 불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태국이면 어떡할 거야 라는. 태국은 국내 사회과학 시장이 없어요. 그리고 대만도 국내에서 분석하는 그런 게 거의 없어요. 대만은 GDP는 높은데 그러니까 자기네 시장이 작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걸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잘 안 됐다고 그러는데요. 일본 쪽 출판사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안 팔릴 것 같은 그 진짜 사회과학 책 있잖아요. 그 건수를 쭉 세보니까 일본이 7,000권이래요. 2년 전에. 그리고 한국 걸 세보니까 한국도 7,000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출판사가 놀랐다는 거예요. 시장도 작고 막 그런데 한국이 출판력이 진짜 강한 데구나. 제가 그래서 막 그러면서 그 얘기는 안 했죠. BK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우리 바보 코리아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책 아무거나 내면은 하여간 돈 주기 때문에 특정 몇 개 출판사에서 나오는 진짜 아무도 안 보는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이제 심각한 책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이제 일반적인 사회과학하고 독자하고는 우리가 거리가 멀어요. 먼데 요 얘기까지만 하고 더운데 좀 쉴게요. 사회과학 르네상스라는 얘기를 제가 한 2, 3년 전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약간은 뻥이고요. 근데 약간은 개뻥 아닌 측면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따온 거냐면은 막시스트 르네상스라는 말에서 따온 거예요. 그냥 예를 들면은 프랑스의 막시스트들이 책을 막 써내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 70년대 중후반 그렇게 해서 한국에 유명해졌던 뭐 알투사 같은 사람들이 이제 막 열심히 책 쓰고 막 그랬던 그 시절이 이 시절인데요. 마스페로라는 출판사, 그다음 지금 이제 바네사 라테크베르트라는 발견이라는 출판사가 돼 있는 그런 데가 책 막 낼 때 이때가 1974년부터 1980년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74년 무슨 해인지 아시죠? 74년은요 석유파동 났던 해예요. 1차 석유파동. 그래서 1차 석유파동이 딱 나니까 그러니까 1945년부터 1974년까지를요 그러니까 국제경제에서는 이때를 영광의 30년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제 책 보신 분들은 제가 많이 쓴 표현이라서 이때는 케인즈 시대이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라도 다 잘 됐거든요. 그래서 뭐 엄청 다 잘 된다라고 하고 크루그만 표현으로 하면은 대합축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은 위에 있는 놈이나 아래에 있는 놈이나 이렇게 돼 있어서 서로 편차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대합축 시대라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최초로 풍요와 행복 같은 거를 이제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알게 된 그런 시기고요. 동시에 이 시기는 냉전시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련과 그 다음에 자본주의가 막 싸우던 시기도 했는데요. 이때 74년에 석유파동이 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이 망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막 했고 로마 클럽 보고서도 이해해 나와요. 우리는 자원이 떨어져 언젠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를 해야 된다라는 지금 21세기를 지배하는 담론들의 원형이 다 이때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지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부르는 2년 사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딱 계속 보잖아요. 그러면 증권사에서 있던 핫스팟에 나온 얘기들 있잖아요. 그거 보면 다 그렇거든요. 일주일만 참으면 된다라고. 근데 일주일씩 지금 2년을 갔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지잖아요. 계속 우리는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때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데서는 조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는데 77년도에 2차 석유파동 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저놈들 말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를테면 요즘 우리가 조중동 얘기 잘 안 보잖아요. 보시나요? 아니 그거 보고선 증권 투자하거나 땅 사지는 않잖아요. 그냥 쟤들이 저러구나 그런 의미로 보지 않나요? 진짜로 땅 사세요? 그거 보고서? 저는 그거 보고 땅 사는 사람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이때 이 상황이 딱 되면서 사람들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 거거든요.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보통 우리가 주류경제학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주류경제학은 균형이라는 개념이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래 가면 균형이 갈 거다. 그러니까 거기는 위기론이 없어요. 근데 막스 책에 보면 맨날 망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은 사실은 100년 전부터 이때까지 계속 망한다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뭐 이론이 바뀐 건 아니에요. 이론이 바뀐 건 아니에요. 자본주의 금방 망한다 내지는 10년 있다 망한다 내지는 미국이 망하면 망한다 뭐 비슷한 버전이 많은데
한 그전 100년 전부터 계속 망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929년에도 망한다고 그랬고 74년에도 망한다고 그랬고 그랬는데 이때 그 사람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사람들이 막 열심히 들었거든요. 들으면서 책도 많이 보고 막 그랬어요. 그게 그래서 마크시스트 르네상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제가 우리나라를 딱 놓고 보니까 요거 망하는 거랑 비슷한 때가 2010년에서 2011년쯤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도 똑같이 정부나 한국은행이 재정부에서는 다 잘 될 거라고 얘기를 할 건데 계속 망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저 때가 되면은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여름 사이에 어쩌면 우리도 르네상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일이 시작될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약간 뻥이고 약간은 뭐 논리가 있는 그런 얘기고요. 이 르네상스 아니구나. 한국에서 사회과학이 꼽힌 거는요. 대체적으로 87년부터 한 95년까지 이때를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노태우 자꾸 노태우랑 노무현이랑 헷갈려가지고 맨날 욕먹는데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약간 풀어졌거든요. 그러면서 금서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초기에는 금서들이 이제 풀리면 되게 많이 봐요. 근데 또 금서 풀려서 일반화 되면 또 잘 안 보거든요. 장하준 금서 시키니까 막 보다가 또 안 하니까 안 보고 하긴 묘해요. 그 금지곡 듣는 건 비슷해요. 그냥 알아서 들으라 그러면 그냥 목 이런 거 다 있다고 그러다가 금지곡이라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때 그런 비슷한 게 해서 진짜로 그냥 대학생이 아니라 온 사회학을 많이 보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노동자들도 책을 봤고 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농민회에서도 책을 봤대요. 하여간 한국에서 책 팔기 제일 어려운 집단이 대학생하고 농민이거든요. 절대 안 봐요. 근데 농민들한테는 책 보러 가기 미안하잖아요. 영화도 재미없다고 주무셔요. 농민들 영화 틀어놓으면은 서울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고선 자요.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책 보시라고 하기 미안하거든요. 대학생이 비슷해요. 근데 이때 아까 100만 부짜리 책들이 사회학에서 몇 번 나왔어요. 나오고 여기 김영사 분들 계시니까 나중에 물어보시면 잘 얘기해 줄 텐데요. 30만 부, 40만 부는요. 사회가 껍데기만 달면 그냥 나갔대요. 그래서 하다 못해가지고서 레닌 편지도 다 발간되고요. 막스 편지도 다 발간되고 레닌의 이 처와 부인 사이로 왔다 갔다 했던 그런 크룹스카야라는 여자가 있거든요. 레닌이 러시아로 쫓겨나갈 때 총 들고 가서 그 트럭 위에 습격해서 이렇게 근데 막상 망명 가니까 또 바람 폈던 그런 크룹스카야 뭐 전기도 몇 개가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회가 껍데기만 달아놓으면 다 팔렸어요. 근데 그 얘기하면 욕할 텐데 그때 그 사장님들이 그거 땅퉁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같은 때에 사실은 이때 한국이 어쨌든 그런 걸 많이 보면서 그 뒤에 경제적 영광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까지 올 때 그 저력을 그때 만든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가설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한창 잘 됐대요. 잘 된 게 뭐냐면은 영화 잘 됐죠. 애니메이션도 그때 막 만들기 시작했었죠. 그리고 이런 개도국가 중에서 드물게 한국 소설이라는 시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별의별 드라마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저는 이게 2021년에 들어와서 죽었다고 보거든요. 죽고 나서 그다음에 사회학이라고 할 때 얘들이 있을 때는 이런 게 잘 됐었거든요. 이거 망하고 얘는 벌써 망했고 얘는 아직 버티고 얘는 전우와 함께 망하고 이게 제가 막 급하게 데이터 받아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보통 한국에서 40대, 50대 여성들이 드라마 주력군이거든요. 그렇게 봤다 하면 40% 그냥 나와요. 그리고 좀 추노급이다 그러면 한 30 몇 프로 뭐 이렇게 보통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재미없으면 이제 15, 18%가 너무너무 재미없는 거라고 하는데 전우나 요즘 몇 개 있잖아요. 걔가 8, 9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이 아줌마들은 딴 데 갔고 원래 보던 40대, 50대 아저씨들 있잖아요. 전우 보면은 막 그 가슴 찡하면서 이렇게 수류탄을 저쪽으로 던져야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딱 그렇게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도 죽을 거예요. 그냥 저 가설을 한 번만 더 뒤집으면은 결국은 이런 시기를 다시 만들어야지 이런 게 꼽힐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철학도 마찬가지인데 그 자체의 지식으로서는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잘난 척할 때 이렇게 좀